화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변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그러나 미국 주식은 엄청나게 빠졌어요. 근데 빠질 자리에서 빠지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에 뭐 너무나도 많은 이격도가 벌어졌어요. 테크 주식하고 일반 S&P 500 기업들 그 차트를 비교해 보면 역대 가장 큰 그 이격이 벌어졌는데요.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졌냐면 99년도 닷컴 버블 때만큼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엄청난 이격이었다. 그래서 이격이 좀 좁혀드는 게 정상적이다 했을 때 딱 터졌는데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그 거시적인 상황들을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장 한마디, AI가 진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가 보다. 자, 미국 의회에서는 AI와 관련된 해고자에 대해서 기업들이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진짜로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법으로 보고 살피겠다고 법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근데 실제로 이런 법안이 나올 수준이라면 AI가 심각하게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던 차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치는 지금 정부가 셧다운돼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민간 기업의 고용이 발표가 됐죠. 챌린지 앤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라는 회사에서 해고 고용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고용 지수 먼저 오늘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아주 화려했습니다. 지난달에 54,000명의 감원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53,000명이에요.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153,000. 그리고 이제 거시 얘기까지 같이 갈게요. 조금 이따 한꺼번에 다 해드릴래요. 영국이 금리 결정을 했는데요.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4.0에서 4.0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금리 인하에 찬성한 사람 4, 반대가 5 해서 금리가 동결됐어요. 와, 박빙이었습니다. 한 3대 6 예상했었는데 박빙으로 금리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54,000에서 153,000으로 거의 뭐 두 배 더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 기존보다 한 3배 된 거지. 2배 더 올라서 그 정도로 고용이 엄청나게 그 해고가 많아졌는데요. 9월 대비로는 183%, 그리고 이번에 감원 수준은 09년 이후 최고치. 이야, 세다. 09년 이후 최고치. 야. 여기 이제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부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3년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기술이 환경을 바꾸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수년 새 최저점에 도달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뭐죠? 2003년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기술이 환경을 바꾸고 있다. 여기서 파괴적인 기술은 뭔가요? 예, 파괴적인 기술 뭐 뻔하지. AI죠. 그리고 뭐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들어왔던 건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사람 자른다는 뉴스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9,000명, 뭐 메타 얼마, 아니 컴퓨터 산다고 사람 자른다고.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는 그게 이제 확실히 이제 투자자로만 있을 때하고 조직을 끌 때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사실 기업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어떤 집단지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이제 기업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집단지성을 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자원 배분을 적절하게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인력이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자리에 정확하게 포지셔닝 하는 게 사실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는 사람들한테 주는 월급은 일종의 투자예요. 투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제일 아까운 게 뭐냐면 이 부동산 관련 비용이야. 임대료. 이거는 비용이야. 비용. 해보니까 사람에 대한 거는 투자인데 이건 비용이거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지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증가시킬 수는 있죠. 그 어떤 주거복지 비슷한 느낌, 사무 주거복지 뭐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비용이에요. 근데 사람에 대한 건 투자거든. 그런데 이거를 빅테크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사람을 잘랐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얘들이 지금. 이야, 지금 그러네. 물론 저희도 이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시스템 계속 끝없이 반복적으로 계산을 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는 아예 시스템을 들여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술로 그걸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이 하는 건 힘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봐서 근데 그게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고가 많이 나타나는 거. 여기에 더해서 경쟁에서 밀리는 업체들, 그다음에 업종 간 경쟁에 밀린 업체들의 가문도 상당합니다. UPS, 타깃. 나는 이거 딱 보니까 아마존 때문에 얘네 그렇구나. UPS와 타겟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해고가 있는데 이거 아마존한테 밀린 거지 뭐. 둘 다 아마존한테 밀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실업률도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을 추정하는 기관에서 실업률을 높였어요. 4.36%로. 그래서 21년 10월 이후 최고의 실업률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금리 한번 볼게요. 자, 해고가 빠방 터지면 연준은 어떻게 행동한다? 금리를 고용이 양대 책무 중에 중요한 한 책무잖아요. 물가 안정과 고용. 그러니까 고용이 꺾였으니까 금리를 떨어뜨리겠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큰 폭으로 8bp나 떨어졌으니까 10년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네. 그러면은 그 금리도 떨어졌고 하면 달러 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떨어졌으면 달러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친 한계가 더 있죠. 아까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뭘까요? 이런 걸 자꾸 연계시키셔야 돼요. 네. 뭐예요? 뭐가 이렇게 또 그렇게 됩니까? 영국이 금리를 동결시켰잖아. 영국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거야 했는데 동결시켰던 부분도 금리를 좀 낮게 아니구나. 금리를 동결시킨 것 자체도 금리를 내릴 수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원래는 금리 동결이 훨씬 더 강한 의견일 건데 아니, 네, 이거 뭐 좀 잘못됐다. 아침에 금요일이라 피곤한가 보네 내가. 네, 어쨌든 이것도 금리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쳤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달러 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달러 값도 떨어졌죠. 달러가 100에서 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엔화가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그것이 그대로 엔화가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원하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어제도 그렇죠, 그제도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매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원화는 상당히 큰 폭으로 약세를 지금 시현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제가 간과를 했네요, 단기적으로. 그러나 저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전체적인 시장에서 원하는 강세 요소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테크 주식들의 조정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자, 전체 시장에서 고용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요, 테크 주들만의 하락이 한번 보시죠. 테크 주들 다 구글,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빼고 다 박살났어요. 그것도 폭도 매우 크게 박살났습니다. 엔비디아 3.6%나 빠졌고, 오라클 2.6%, 팔란티가 엄청 빠졌고, 아마존 2.8, 테슬라 3.5, 메타 2.6. 다들 엄청나게 빠졌어요. 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나만 올랐죠. 우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왜 올랐는지는 알죠. 그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아니, 고용이 빠졌다고 얘네가 감원을 했다고 얘네들의 주가가 떨어져? 저는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나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고용이 나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서 테크주들이 빠진 거야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거는 맞아요. 테크주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한 거야. 이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석이 나오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분석을 했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아니다. 잠깐만. 골드만삭스부터 엔비디아, 마이크론, 아마존, 구글 등 AI 빅테크가 시장 상승을 거의 독점했다. 지수 상승분의 80% 이상이 AI 7대 주식에서 발생했다라고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거의 닷컴 버블 때처럼 기술주와 일반 주식들의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될 수 있었어요. 이런 분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한 내용인데, 드디어 기관 투자자 헤지 펀드들이
23년 7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기술주를 매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순매매 규모를 시가총액 대비 분석해 본 결과 최근 몇 주간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기술주 개별 종목 순매도 규모가 5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S&P 500 내 모든 섹터 중 가장 큰 수준이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이치방크도 그 매그니피센트 7 종목군이 나머지 S&P 500 종목들과 괴리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 집중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졌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 몇 주간 매그니피센트 7이 상승하는 동안 동일 가중 S&P 500 지수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0월에 하락했다. 월간 기준으로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그 와중에 기술주들을 빼면 나머지 주식은 10월 월간으로 하락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격이 커졌기 때문에 이격 조정 차원에서 떨어졌다라는 거는 저는 맞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늘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테슬라 요거 다 AI 기업들이잖아요. 요것들 게다가 또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AMD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어요. 요것들이 빠진 핵심적인 이유는 이런 이제 거시적이고 일반적인 상황 말고 추가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 걱정하던 부분이 탁 건드려졌어. 오픈 AI의 CFO께서 쉐라 프라이어라는 CFO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모펀드와 은행, 연방정부의 최후 보증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구조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무슨 말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모펀드와 은행, 연방정부. 자, 잠깐만. 사모펀드와 은행이 AI 인프라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고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 응? 왜냐면은 우리가 중국하고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AI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거 괜찮아. 근데 연방정부의 최후 보증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구조. 그러니까 사모펀드, 그냥 은행만도 아니고 사모펀드만도 아니고 사모펀드하고 은행하고 거기다 정부까지 결합해가지고 얘들이 AI 인프라에 보증을 서주면 좋겠다. 그런 새로운 금융구조를 생각한다. 이거는 저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여기서 국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인프라 차원으로 가야 된다. 이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중국이 하고 있는 거 미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잠깐 딴 얘기. 그젠가 젠슨 왕이 어디 무슨 서밋 가서 AI 서밋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중국이 AI의 최대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황급하게 그거 갖고 난리가 나니까 이것도 저는 시장에 조금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중국 시황을 하면서 계속 지금 현재 중국의 인프라 수준과 전력 인프라의 상황과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죠. 동수서산 등등. 그래서 얘네들한테 칩을 줬을 때 AI가 중국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공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젠슨 왕의 저 얘기는 어렵지 않은 얘기죠. 우리는 봤을 때 맞아 저런 얘기 할 수 있겠네. 그런 위협감. 그래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문제가 되니까는 젠슨 왕이 그 공식 엔비디아 계정을 통해서 중국이 AI 시장에서 어떻게 강력한 경쟁자인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미국이 결합을 해야 되고 엔비디아 칩을 전 세계에서 유통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달았어요. 굉장한 세일즈맨이야. 그 상황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어찌되었건 잠깐 다시 돌아와서 오픈 AI 셰라 프라이어 이 CFO의 발언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하나요?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자, 뭐라고요? 사모펀드와 은행, 연방정부의 최후 보증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구조를 만들고 싶다. 국가가 좀 뭔가 보장 좀 해봐봐. AI 사업을 하려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투자자들은. 여러분도 주식을 한 주라도 샀으면 일종의 투자자 계열로 들어오신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 뭐야? 지들 돈으로 이거 못하네. 이거지 딱.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들 돈으로 못하네.
얘네 결국 돈이 없구나. 현금 창출을 역시 못하는 거구나.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끌고 갈 수 있겠어? 그러면 오픈AI하고 손잡은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탁탁탁탁탁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의 데이비스 섹스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정책 차르가 있습니다. 야, 이런 것도 있네.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정책 차르. 어쨌든 뭐 AI가 중요하니까 이건 뭐 잘하는 거겠죠. 네, 이런 책임자께서 AI 산업에 대한 연방 구제 금융은 없을 것 하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구제금융이라는 표현을 썼어. 아, 진짜 미치겠네. AI 산업에 대한 연방 구제금융은 없을 것. 미국에선 최소 5개의 주요 최첨단 모델 기업이 있고 그중 1개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어도 다른 애들 많아. 할 수 있어. 라는 게 이런 얘기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우리는 연방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논의 자체가 황당한 거예요. 뭐야? 안 그래도 그동안에 아무 문제 없어서 내 돈 내산이야. 내 돈 내산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근데 갑자기 은행 돈을 땡겨와. 근데 이렇게 돈 잘 버는 회사. 아니 그냥 백만장자께서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최고 부자들께서 사업을 하다가 돈을 땡기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이 뭐 그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제 산업을 키울 때 정부가 어떤 국가적 정책과 배려를 통해서 하는 금융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거는 우리한테는 좀 일반적인 얘기지만은 미국처럼 민간이 발달한 데에서 는 그 투자가 일상화된 그리고 투자 시장이 커져갖고 대출 시장 안 쓰고도 투자 시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나라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건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움직였고 또 하나 여기에 추가 하나 더 얹어졌어. 추가 하나 딱 얹어졌는데 이게 마지막 아까 다 차트 한번 다시 우리 핀비즈 한번 다시 볼까요? 핀비즈에서 자 보세요. 핀비즈에서 보시면 오늘 AI 핵심 주식들이 빠졌단 말이야. 오라클,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다 AMD, 네. 최근엔 인텔까지 팔란티어 이런 AI 핵심 주식들만 딱 빠졌는데 애플은 핵심 주식이 아니니까 안 빠졌어요. 근데 구글은 왜 안 빠졌지? 구글은 안 빠졌지? 자, 여기가 오늘 또 중요한 마지막 추입니다. 구글께서 어제 나왔던 뉴스거든요. AI 추론 모델에 맞춰서 새로운 AI 칩 아이언우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아이언우드를 발표하고 우리 하는데 잘 쓸 거예요까지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아이언우드로 엔비디아가 장악한 AI 칩 시장을 빼앗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업 투자에서 최악이 뭐냐면은 최선은 뭐냐? 응? 최선은 뭐냐? 독점이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가정법이고 상상이야. 잠깐 상상의 세계로 갔다 올게요. 자, 우리 매트릭스 투자자문이 투자자문사, 투자운용사까지 토탈해서 한국에 우리밖에 없어. 그러면 저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저의 태도가 여러분은 저희를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부족하고 작은 회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럴까요? 제가? 우리밖에 없어. 그러면 아니 그냥 뭐 맡기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 딴 데 혼자 가서 깨지든가 뭐 우리하고 해서 뭐 좀 나아지든가 알아서 하시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참. 뭐 딴 데 있어? 딴 데 있으면 가봐. 뭐 이런 태도로 바뀌지 않겠어요? 진짜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저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저의 숨어 있는 내적자 이거 아니에요.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오해 없으시길. 웃자고 한 거예요. 웃자고. 이거 혹시나 이거 저 셋의 내적 자아가 바로 저거야. 이렇게 하시면 진짜 안 돼. 그거 아닌 거야. 진짜 아닙니다. 네. 들켰나? 진짜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독점이라고. 독점하면 그냥 다 자기 거잖아. 다 마진 막 올리고 막 옛날 스탠다드 오일 뭐 그랬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렸잖아. 지역에 있는 정유 판매업자를 다 죽여버리고 다 하나로 합쳤잖아.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공정거래법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독점은 그냥 다 돈을 빨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도금 시대를 만든 거 아니야. 도금 시대. 독점으로 쭉 빨아당기면 세상의 돈이 다 내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 그러면 제일 좋은 투자자 입장에서 독점하는 기업에 내가 투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일본 말로 이지방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게 경쟁이 격화되면 아이고 이게 시장이 뺏기는 거죠. 시장이 뺏기는 거. 너무 싫어하죠. 자, 근데 그것까지 이제 오늘 발표가 되었다. 그래서 엔비디아보다 누가 더 많이 빠졌어? AMD가 더 빠졌어. 왜냐면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그 독점적 그 기업 GPU의 독점적 기업과 함께 연락에 싸우고 있으면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려고 뭐 우리 MI 뭐 어쩌고 우리 집 좋아요 쓰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시장을 뺏어 가려고 하던 입장에서 와 자기보다 훨씬 센 구글이 빡 나타나서 우리가 GPU 시장 먹을래 이렇게 딱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아우 씨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AMD 아씨 형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AMD가 진짜 많이 빠졌어 오늘 진짜 7.27%. 그동안에 이제 뭐 이거저거 한다 그래서 막 팍팍팍팍 올랐다가 실적도 좋아하고 실적도 2배 막 GPU 시장 막 엄청 늘어나요. 우리도 이제 여기 플레이어 맞아 막 이래가지고 주가 엄청 뛰었는데 오늘 아주 뒤통수 제대로 맞은 날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구글이 안 빠진 거예요. AI의 하락장이었는데 구글이 안 빠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더 붙으니까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더 빠졌고 게다가 이제 오픈 AI의 이 뉴스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자아내게 하는 거로 인해서 이렇게 빠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거시적 그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께서 오늘 미국 시장 전반에 대한 경고를 좀 했는데 오늘 전체 시장 분위기는 좀 좋진 않아요. 이게 보시면은 반등이 실패했어. 이게 좀 모양이 안 좋아요. 네.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은 한국 그저께 시장처럼 빠지다가 반등하다가 끝나는 거는 괜찮은데 체력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반등에 실패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조금 모양 안 좋습니다.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수 있는데 앞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수급적으로 변화가 있고 그다음 격차가 너무 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지들끼리의 경쟁 그 AI 시장에서 뭐 이런 것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주요한 플레이어인 오픈 AI가 돈 없어 이러는 느낌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투자 심리는 좀 경색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창업자요. 께서 이 얘기는 저희는 좀 들어볼 만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가 더 지금 계속되면서 미국 증시의 그 멜트업이 나타나 버블 문제가 더 커질 것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현재 미국 연준이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QT를 실제로 보시면 제가 오늘 보여드릴까? 아니 아직 조금 더 이따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떨어지다가 여기 옆으로 기기 시작했거든요. 옆으로 기기 시작한 즉 더 이상 QT를 안 하기 시작한 게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미 또 그리고 뭐 12월 달에 양적 긴축 끝낸다라는 발표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논의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가 미국 연준이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고 미 연준은 이것이 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통화 완화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 안 하는 것만으로도 통화 완화가 계속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랠리 등 버블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통화 완화는 버블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블을 확대시키는 잘못된 결정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양적 완화 프로그램 등은 침체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현재 경제 및 시장 여건은 침체기와는 상반되는 상황으로 특히 높은 밸류에이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비싸다. 지금 오히려 버블에 가까운데 지금 QE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침체 때 하는 건데 버블 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QT를 멈추는 것 자체가 QE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버블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안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찾아야 되겠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화면 네. 잠깐만. 내가 연결을 안 했구나. 잠깐만 기다려. 네.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왜 잠깐만. 1년짜리 봐야 되겠다. 곧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드릴 건데, 가파르게 감소하던 총 유동성이 최근에 와서 조금 천천히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게 더 이상 감축을 안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약간 보시면 떨어지는 속도가 가파르기가 조금 완화되고 있는 거 보이죠? 미끄럼틀 끝 같죠? 그렇죠? 좀 길게 볼게요. 길게 볼게요. 자, 얼마나 많이 양적 완화가 됐는지 느낌 오시지 않습니까? 자, 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그리고 저 밑에는 조금 더 길게 이게 나오나? 오케이. 저 왼쪽에가 이렇게 침체기였던 게 2008년도 리만 사태 때고, 미국의 총통화량이 이 정도였어요. 저 왼쪽 밑에. 리만 전에 20년 전에는 1조 달러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런데 저것 때문에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미국의 리먼 사태 이후 늘고, 그다음에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로 줄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늘렸어요. 계속 늘려가지고 2차, 3차 양적 완화까지 해가지고 2014년 전 엄청나게 늘어나서 4조 달러대가 됐다가 줄이려고 했지. 줄이려고 하던 순간에 갑자기 뻥 하고 코로나 터지면서 미친 듯이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막 장렬하고 있잖아요. 어디 뭐 외식 한번 하면 50만 원씩 나온다면서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이거를 사실 팍팍팍팍 줄이면 인플레이션 확확 줄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침체가 올까봐 걱정스러워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줄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급하게 내려오던 게 살짝 눕잖아요. 기울기가 밑으로 빠르게 내려오는 게 눕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옆으로 거의 평탄한 수준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통화가 코로나 이전 대비 여전히 지금 2조 달러 정도가 2조 달러 이상이 더 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돈을 줄이지 않는다는 건, 레이 달리오 얘기는 돈을 줄이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완화를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계속 조금씩 긴축을 시켜서 소위 말하는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완화를 줄이면 시장의 신호를 어떻게 주는 거다. 여기다 금리까지 내릴 거 아니야. 그리고 내년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준 의장 바뀌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뀌겠어요? 트럼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겠죠. 그러면 또다시 양적 완화인데, 문제는 뭐냐면 침체 양적 완화는 적절한 정책 대응인데, 지금은 이미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적 완화 비슷한 걸 해버리면 어떻게 더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99년 닷컴 버블과 같은 엄청나게 붐업과 버스트가 뻥 하고 작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꼭 기억해둘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분이 하도 계속해서 요즘 했던 말 하나도 안 맞다 이렇게 하면서 요즘 조금 옛날만큼 취급을 못 받으시는데, 이분의 하이라이트는 원칙이라는 책을 냈을 때가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기는 해.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월가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들의,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그냥 무조건 이 아저씨 끝났어, 이 아저씨 한물 갔어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우리 투자자들이 항상 견지해야 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한번 조정을 한다면, 저는 그동안에 한국 시장 멍하니 보면서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찬스가 열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책의 효과는 주주총회를 두세 번 정도 거쳐야만 발의가 됩니다. 우리 상법 개정한 거 말이죠. 즉 2, 3년 걸리는 건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은 쟤네들이 저렇게 싸우지만은 자 봐봐. 지금 공통된 게 하나가 있어요. 엔비디아 GPU 칩, AMD GPU 칩. 그다음에 어디야? 지금 오늘 구글의 AI 관련 추론 칩. 얘네가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이 공통점의 헤게모니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 실적은 일단 괜찮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빠지면 우리도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일단 괜찮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국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이제 그 끝단의 나라가 되다 보니 문제가 뭐가 있냐. 미국 애들이 지금 주식시장 빠져가지고 돈 필요하니까 마진 콜 날 때 돈 필요하니까 수익 낮잖아. 지금 하이닉스, 엔비디아 수익 엄청 낮잖아. 마진 콜 메꾸는데 지금 한국이 제일 먼저 이용되고 있는 거야. ATM기로. 근데 이게 조금 더 일찍 일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좀 싸게 우리 국민들이 싸게 이 두 회사를 샀으면 좋았을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최소한 1년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이건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 그냥 데이터 값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